있잖아요. 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남편이 그랬어요. 이거 좀 짜지 않아?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맨날 이것밖에 못해?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5초 만에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다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별거 아닌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심지어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감정이 올라온 다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나중엔 또 후회하죠. 저게 뭐라고 내가 저랬지?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예민한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뇌과학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2000년 전 로마에서 살았던 한 철학자가 이 감정에 대해 남긴 이야기도 들려드리려고요. 그 사람 이야기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감정 조절이 잘 되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보통이요. 근데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평소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컵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컵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쌓여요. 출근길에 누가 치고 지나가면 한 방울. 회의에서 내 말이 무시당하면 두 방울. 점심을 혼자 먹으면 또 한 방울.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으면 또 한 방울. 그렇게 하루 종일 한 방울, 한 방울 쌓이다가 저녁에 남편이 이거 좀 짜지 않아? 한마디 하는 순간 컵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선 그냥 밥 먹다가 한 말이죠.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하루치가 다 쏟아진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 존 갓먼. 1994년 연구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감정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 부하의 누적량에 반응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폭발의 원인은 마지막 그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 전에 쌓인 것들이 원인이에요. 마지막 한마디는 그냥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그럼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걸 뇌과학으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 뇌 안에 아몬드 모양의 작은 부위가 있어요. 편도체라고 해요. 영어로는 아믹달라. 이 편도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위협을 감지하는 거예요. 옛날 원시 시대에 맹수가 나타났을 때 재빨리 반응하게 해주던 그 본능. 그게 바로 편도체예요. 근데 문제는 이 편도체가 맹수랑 남편의 한마디를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UC 버클리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 교수, 2007년 연구를 보면 감정적으로 위협받는 순간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진짜로 이성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지?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반응했지? 그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 뇌가 이성 모드에서 생존 모드로 전환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감정이 폭발하기 쉬운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심리학자 마샤 리네한, 마샤 라이넨, 1993년이 이것을 감정 조절 장애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어린 시절에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한 경험이 많을수록 어른이 돼서도 감정이 올라오는 속도는 빠르고 가라앉는 속도는 느려요. 그게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울지 마. 왜 그걸로 울어? 예민하게 굴지 마.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면 그 감정들이 표현되지 못하고 안에 쌓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남 창원에 사는 54세 이정숙 씨, 가명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평소엔 진짜 괜찮아요. 근데 가끔 남편이나 애들이 아무 말도 아닌 걸 하면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버럭 화가 나요. 그러고 나면 제가 더 창피해요. 애들한테 미안하고.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단지 컵이 이미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냥 너무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였구나. 자, 이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름은 세네카.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지금으로 치면 최고 권력자의 바로 옆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거든요. 세네카가 있었던 곳을 상상해 보세요. 황제 네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감정 조절이 안 됐던 황제 중 한 명이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신하를 죽였고 자기 어머니도 죽였어요. 나중엔 로마에 불까지 질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옆에서 매일 일했던 게 세네카예요. 매일같이 폭발하는 황제를 보면서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네카는 생각했을 거예요. 저 분노는 뭔가? 왜 저렇게 되는 건가?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 수 있나? 그 고민이 쌓여서 세네카는 책을 한 권 씁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분노에 대하여. 대이라. 기원 후 41년에 쓴 책이에요. 세네카는 이렇게 썼어요. 분노는 잠깐의 광기다. 이라 furor brevis est. 딱 4단어예요. 근데 이 4단어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세네카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분노가 폭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잠깐 미치는 거래요.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잠깐. 그냥 잠깐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진짜 나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저는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 순간에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세네카는 이렇게도 말해요. 분노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두는 건 막을 수 있다. 이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게 감정이 안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정은 와요. 편도체가 반응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두느냐, 아니면 내가 그 감정을 바라보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세네카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세네카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가 그토록 가르쳤던 제자 네로한테 사형 선고를 받아요. 황제가 된 네로가 세네카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 순간 세네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세네카는 오히려 그들을 달래요. 그리고 차분하게
마지막 글을 씁니다. 분노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했어요. 2000년 전에 죽음 앞에서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감정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당신 전부가 아니에요. 세네카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다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무너진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감정은 잠깐의 광기예요. 그리고 그 광기는 당신이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다는 신호예요. 어때요?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지금 내 이야기 같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세네카가 맞아요. 감정이 오는 건 막을 수 없어요. 편도체가 반응하는 건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3가지를 드릴게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게 실제로 달라요. 첫 번째, 90초 규칙이에요. 하버드 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2006년 연구가 정말 흥미로운 걸 밝혀냈어요.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뇌에서 감정 유발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그게 우리 몸을 한 바퀴 돌고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요. 딱 90초래요. 90초. 1분 30초예요. 그 이후에도 감정이 계속되는 건요. 우리가 계속 그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요. 감정이 확 올라오는 순간 딱 90초만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잠깐 피해도 되고 화장실에 가도 되고 물 한 잔 가지러 가도 되고 어떻게든 그 90초를 넘기면요. 파도가 지나가요. 아직도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폭발은 안 해요. 세네카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분노가 왔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깐 물러서라고 했거든요. 2000년 전 철학자가 현대 뇌과학이랑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전 팁. 90초 동안 숫자를 세보세요. 1, 2, 3. 이렇게 숫자를 세면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편도체 반응이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두 번째, 컵을 미리 비우는 거예요. 아까 컵 이야기했잖아요. 감정이 폭발하는 건 마지막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쌓인 것들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면요. 컵이 넘치기 전에 조금씩 비워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비워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감정을 말로 꺼내는 거예요. 심리학자 제임스 페너베이커 1997년 연구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하루 15분. 자기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요. 일기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우면 그냥 메모장에 써도 돼요.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에 써도 돼요. 오늘 뭐가 힘들었는지, 뭐가 속상했는지, 뭐가 억울했는지. 그냥 적는 거예요. 잘 쓸 필요 없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꺼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꺼내놓으면 컵이 가득 차기 전에 조금씩 비워지거든요. 그러면요, 나중에 누군가 별말 아닌 말을 해도 폭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딱 3문장만 써보세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한 건, 오늘 내가 참은 건, 지금 내 솔직한 기분은. 이 3문장이에요. 3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쌓이면 진짜 달라져요. 세 번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예요. 이게 제일 신기하고 재밌는 방법이에요.
매튜 리버만 교수, 아까 나왔던 그 뇌과학자인데요. 같은 연구에서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요, 편도체 반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요. 예를 들면요, 남편이 그 한마디 했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서운하다. 지금 나는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난다. 지금 나는 억울하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름 붙이는 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이름을 붙이는 행동 자체가 뇌의 언어 중추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이구나. 세네카가 말한 게 이거예요.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마라. 분노를 바라보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는 감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실전 팁.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어요. 오늘 가장 불편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때 느낀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화,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 두려움. 하나만 골라서 나는 지금 뭐뭐하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한 거 정리해 드릴게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폭발하는 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뇌가 잠깐 생존 모드로 바뀐 거예요. 가트맨이 말했잖아요. 감정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누적된 감정 부하에 반응한다고. 리버만이 말했잖아요. 그 순간은 진짜로 이성이 잠깐 꺼지는 거라고. 그리고 2000년 전 세네카가 말했잖아요. 분노는 잠깐의 광기다. 그 광기는 당신이 아니다. 오늘 제가 드린 3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감정이 올라오면 90초만 버티세요. 숫자를 세면서요. 두 번째, 자기 전에 3문장만 써보세요. 컵을 조금씩 비워주세요. 세 번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무엇하다. 그 순간 나는 감정 밖으로 나오게 돼요. 있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세네카 이야기를 다시 읽었어요. 그 사람 죽는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평생 연습한 거예요. 매일 폭발하는 황제 옆에서 매일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매일 연습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돼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한번 90초 버텨봤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감정에 이름 하나 붙여봤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심리 포트폴리오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심리 포트폴리오는 오늘도 여러분 편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 감정 폭발이 너무 작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감정 조절이 어려우시다면 혼자 안고 계시지 마세요.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는 24시간 여러분 곁에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떠오른 장면이 있으셨나요? 아, 그때 내가 그랬구나 싶은 순간이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아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같은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한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딱 3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심리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가져다 드릴게요. 놓치기 싫으시면 알림 설정도 같이 눌러주세요. 두 번째,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비슷한 고민을 가진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줘요. 알고리즘한테 이 영상 좀 더 퍼뜨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덤스업. 세 번째,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만 적어주셔도 충분해요. 정말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심리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구독 안 하시면 저 머리에 꽂 꽂습니다.